Hello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Welcome back to my channel. Welcome back to my channel. I know this is so random to speak English on my channel. It's very awkward. But do not skip it and please focus on what I'm talking about. Since many people ask me how to study English, I decided to share my tips and know-how. This is not like wow, and I'm not saying I'm perfect. It could be what you already know, and you might say, oh, I know that this is so boring stuff. However, this little thing can make a big difference. So let's begin. Before we start, I want to make sure this clip is without any advertising agency. All I'm saying is from my real experience. There's nothing you need to pay for it, and I'm not pushing you to do it. So let's begin. 나의 첫 영어 인터뷰는 수년 전 잠깐 공채가 났었던 제스타 항공이었다. 그 당시 영어를 개발세발했던 나의 흑역사 인터뷰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 당신의 가족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My family is four. Father, mother, brother, and me. Oh, and two dogs. We're very happy family. They are very happy. I'm very happy too. My dog's name is Putti. Her baby is Jesu. They eat a lot. They go to toilet a lot. They do a lot of a lot of poop. I'm so happy to see them because they are healthy. 이보다 더 최악일 순 없었다. 면접관님도 쟤는 뭐지 하는 눈빛이었다. 영어 공부를 다시 새롭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계기였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접해왔지만 성인이 된 지금 외국인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숨어버리게 되는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필수 과목부터 영어가 들어가 있고 수학 공식을 배우기 전에 영어 알파벳부터 배우는데 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니 내가 학교에서 배운 영어는 오직 읽기와 문법 독해였기 때문이었다.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위해서 몇 년간 해온 영어 공부는 모두 문법을 얼마나 잘 알고 영어 문장이 맞나 틀리나를 맞추는 위주의 독해형 공부였다. 듣기는 한 10%? 어느 순간 영어라는 언어를 배운다기보다 수학 공식처럼 영어 문법 공식에만 집착하는 공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굿 2가 아니고 비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형사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at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굿 at이 맞는 거지. 비굿 at.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돼. 비굿 at. 무조건 비동사 다음에는 형사, 그 다음에는 at. 그러니까 비굿 at이 와야 되는 거야. 아이들이 처음 언어를 배울 때 읽고 쓰는 것보다는 말하고 듣는 것부터 터득을 한다. 하지만 내가 학교에서 배운 영어는 말하고 듣고 쓰는 것은 20%라면 읽기는 80%였다. 문법에 집착하는 식의 수업을 하다 보니 영어를 말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나의 뇌는 문법이 맞나 틀리나에 집착을 하게 되었고 그보다 뇌가 먼저 작동을 하여 머릿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완벽한 문법을 이용해 만들려고 하는 버릇 때문에 나의 말문은 언제나 막혀버리고 말았다. I am happy. 영어 문법에 집착하는 버릇을 고쳐야 했다. 우리가 모국어인 한국어를 말할 때를 생각해보면 문법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영희야, 너가 지금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구나. 나에게 조금만 주지 않으렴? 헐, 야 그거 오지게 맛있어 보인다. 대박. 나도 한 입만. 이처럼 나도 영어를 말할 때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으로 나올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난 지금까지 배운 영어는 잊어버리고 새롭게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EBS에서 나온 입트영은 처음 내 입을 틔워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욕심내지 않고 하루에 한 주제씩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를 했다. EBS 앱을 다운받고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공부를 했다. 그날 새로 배운 표현들은 입에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도록 나는 지금 하는 행동과 순간들을 그 표현을 이용하여 영어 문장을 만들어보고 혼잣말을 많이 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길 가다가 혼잣말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곤 했다. 미쳤나봐. 하지만 괜찮았다. 나를 이상하게 보는 그들도 나의 영작 대상에 포함시켜드렸다. Looking at me as a weirdo. 입트형이 조금 쉽다고 느껴질 때쯤 나는 파워 잉글리시로 갈아탔다. 이것 또한 EBS에서 나온 교재이고 입트형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좀 더 고급 표현을 배울 수 있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공부 방법이다. 나는 영어로 소통하고 원어민이 내 영어를 알아듣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발음보다는 악센트라고 생각한다. 영어는 한국어와는 달리 악센트가 굉장히 확실한 언어이다. 발음이 아무리 좋더라도 영어의 악센트를 무시하고 말한다면 Do you know my name? Maybe you don't know my name. I know your name. How are you? Thank you and you. 외국인은 분명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 지금 한국말 하는 거야? 외국말 하는 거야? English 하는 거야? 내가 발음이 이렇게 좋은데 너 왜 못 알아들어? 너 미국인 아니지? 영어의 강약과 악센트를 익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원어민이 하는 영어를 그대로 따라하는 쉐도잉 방법이다. 이 두 중에선 모던 패밀리로 공부를 했다. 프렌즈도 대표적인 쉐도잉 미드이긴 한데 문제는 보다 보면 너무 빠져든 나머지 목적을 잊은 채 쉐도잉은 뒷전이고 자막을 틀고 시청자가 돼버린다는 것이다. 아 그냥 자막 끄고 들어야겠다. 아 한글 자막 어딨지?
그래서 처음에 나는 미드보다는 토익 리스닝 책으로 쉐도잉 공부를 하였다.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들은 해답지를 보면서 여러 번 반복 듣기를 하며 따라 말했다. 강약 포인트와 악센트를 체크하고 최대한 똑같이 말하려고 노력했다. 하다 보니 귀가 뚫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귀가 뚫리니 입도 슬그머니 뚫리려고 발동 걸리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자기 전에는 CNN이나 테드를 틀어놓고 잤다. 꼭 집중을 하지 않더라도 잠이 드는 순간에도 영어에 노출되어 있다면 나의 뇌는 무의식 중에도 영어를 습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구독? 어느 정도 기본을 공부했다면 이제 실전 연습을 해야 한다. 하루 1시간씩 스카이프로 전화 영어를 신청해서 배운 표현들을 써먹어봤다. 전화 영어 어디가 좋은지 추천해달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다. 왜냐면 나는 네이버에서 그냥 전화 영어를 쳐서 나오는 곳 중 저렴한 곳을 선택해서 했기 때문이다. 나 혼자 공부하면서 벽 보고 떠드는 것보다 My name's Mina. What about you? How are you? I'm so happy now.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배운 표현을 써먹는 거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나에게 고가의 전화 영어는 필요 없다 생각했었다. 영어 말하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영작이 웬 말이냐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하지만 말을 하기 위해서 속으로 영작을 해야 하는 점에 있어서 둘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했다. 실제로 영작 공부를 하다 보니 말하기 실력이 늘었고, 말하면서 속으로 문장을 만드느라 걸렸던 시간들이 단축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매일매일 한두 줄이라도 영어 얘기를 쓰면서 연습을 하였다. 지금 읽어보면 손발이 다 잘려나갈 것 같다. 구독? 이러한 방법들 외에도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여 단 1시간이라도 영어로 말해보려고 노력했고, Let me tell you something. 이태원에서도 일을 해보고 하루 24시간 중에 80%는 내 자신을 영어 환경에 노출시키려고 노력했다. 어찌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 이런 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방법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지날수록 버터가 발라져 있는 나의 혓바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진짜 좀 부드러워졌어요. 모든 건 자기 의지에 달렸다. 어학연수를 다녀와야 영어가 느는데 난 한국에만 있어서 영어를 못해 라는 건 자기 합리화다. 한국에 가면 내가 영어를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보자. 지금까지 말한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영어를 100% 할 수 있는데 자신감은 50%밖에 없다.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영어는 30%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영어를 50% 할 수 있는데 자신감은 100%다 라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가 비록 50%더라도 그 50의 한계를 넘어 80% 혹은 100%까지 나의 영어 실력이 끌어올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문법이 틀리더라도 나는 지금 너의 언어를 배우고 있다. 나는 영어뿐만 아니고 한국어까지 할 수 있으니까 영어로 말할 때 문법 조금 틀리는 게 뭐가 어떠냐? 라면서 약간 생각을 바꿔보았습니다. 틀리더라도 무조건 내뱉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감 있는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모양사 승무원이 되려면 영어를 얼만큼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볼 수 있다.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잘함의 기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가서 물어보는 질문들일 것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모르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겠다. 외국인과 욕하면서 영어로 싸울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너 코리안이야? 한국에 어디 붙어있는 나라야? Japanese 쓰는 나라 아니야? 헤이, 너 지금 나한테 방금 뭐라고 했어? 이런 짜장면 짬뽕에 잡채 비벼 먹을 자식이 다 있나? 후식으로 수박 씨발라 먹고 싶냐? 한국인한테 까불지 마. 어디서 까불어? 이걸 영어로. My name's Mina. How are you? What's your name? How old are you? What do you do? How old are you? What do you do? 내가 좋아하니까 무조건 앞에 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동사니까 그러면 주 뒤에 와야 되는 거고, 목적어는 무조건 마지막에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S, V, O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왔다 갔다 나란히 해야 되는 거지. 후식으로 수박 씨발라 먹을래? 오! No English, no English, no English. 제대로 말을 잘 못했었어요. 말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내가 틀리는 문법에 대해서도 많이 졸려? 응?